자, 오늘은 생물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뒤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세 단원에 들어가죠. 오늘 그 들어갈 단원이 세포와 세포 분열. 오늘 요거 마무리하고 거기 세 단원 같이 들어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봐주시면 일단은 생물체의 구성 단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생물체 구성 단계. 자, 생물체의 구성 단계 보면은 제일 처음부터 녹화 놀라놨다. 생물체의 구성 단계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 생물체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 그게 누구냐면 바로 세포죠. 이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조직이 됩니다. 조직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면 바로 조직계가 되죠. 조직계. 그리고 이 조직계가 모여서 바로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모여서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가 됩니다. 이러한 발단을 가지는데 우리가 조금 잘 구별해 주셔야 되는 게 식물만 가지는 구성 단계가 있고 또 동물만 가지는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직계라고 하는 것은 식물만 가지는 생물체의 구성 단계예요. 동물한테는 없어요. 그리고 기관계라고 하는 것도 역시나 동물만 가지는 구성 단계고 식물한테는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가봅시다. 세포를 예를 들었을 때 동물을 먼저 예를 들면은 동물의 근육세포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육세포. 이게 모이면은 근육 조직이 되겠죠. 그럼 이런 근육 조직들이 모여가지고는 조직계가 되는 게 아니라 동물이기 때문에 조직계 단위 뛰어넘고 바로 기관, 예를 들어 위라고 해볼게요. 위가 됐어요. 소화를 담당하고 있죠.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됐어요. 그럼 이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은 위만 있는 게 아니라 소장, 대장, 식도 뭐 이런 식으로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소화 기관계가 있겠죠. 그러면 소화기관계, 우리가 줄여서 소화계라고 불러주는데 이런 소화기관계들 또 다른 계들이 있잖아요. 뭐 순환계, 호흡계, 뭐 신경계, 이러한 여러한 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생명체인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게 동물입니다. 동물의 이 생물체의 구성 단계가 되는데 잘 봐주실 것은 여기에 조직계가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엔 식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방금 받는 건 누구예요? 사람, 즉 동물이죠. 식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표피세포가 있다고 해봅시다. 식물의 잎의 겉부분을 만드는 표피세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표피세포 같은 것들이 모여가지고 표피조직을 만들겠죠? 표피조직을 만듭니다. 그럼 이러한 표피조직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 조직계를 만들어요. 어떤 애들이냐면은 이 표피조직계라고 하면은 겉부분을 통틀어서 식물체의 겉부분을 통틀어서 표피조직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표피조직계 같은 조직계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여러 개가 있는데 표피조직계 말고 뭐 상피조직인데 해면조직계, 그 다음에 책상조직계, 책상조직이라고 하지만 용어가 바뀌었죠. 울타리 조직으로. 울타리 조직계, 관다발 조직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런 기본 조직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직계들이 이제 다 합쳐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관이 되겠죠. 그럼 기관이 만들어진 다음에는 기관계는 생략하고 이제 하나의 뭐 나무라고 해봅시다.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잎 말고 기관이 어떤 게 있느냐? 잎 말고는 우리 뭐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꽃이라든지 열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식물체를 만들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 주실 게 기관계를 생략하고 뛰어 넘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잠시만 카톡이 저기 전마한테 온 것 같아. 호기한테.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은 동물의 조직은 어떠한 조직이 있냐? 우리 책을 봐주시면은요, 표에 보시면 상피조직은 우리 온몸을 덮고 있는 표면 조직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물질을 흡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물질을 이렇게 분비해 줄 수도 있습니다. 땀 같은 거죠. 땀을 분비하듯이 우리 피부 같은 애들이 이제 상피 조직이 되고, 이제 그 밑에 보시면 근육 조직이 있습니다.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는 긴 근육 섬유체가 있고, 몸의 근육이나 말 그대로 근육이나 아니면은 이런 뭐 소화 내장 기관들 있죠. 내장 기관들을 만드는 게 바로 근육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신경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를 우리가 이름을 뉴런이라 불러줍니다. 우리가 뒷단원 들어가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이런 뉴런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조직을 만들죠. 신경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게 또 사람한테 있습니다. 생명체한테 있어요. 동물한테. 결합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조직이나 기관 사이를 결합시켜주는 애들. 누가 있겠어요? 뼈죠, 뼈. 뼈와 혈액, 그리고 뭐 지방, 뭐 이런 애들. 우리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계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얘기를 했듯이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이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기관계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위 같은 경우에 소화를 담당하고 있죠. 그러면 소장, 대장, 식도 이런 애들도 전부 다 소화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묶어서 우리는 소화기관계라 불러줘. 우성이 왔냐? 그래, 반갑다. 성수도 들어왔네. 성수야, 근데 오늘 저 생물인데? 오늘 생물인데?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이렇게 자꾸 이 수업이 아닌데 들어와가지고 해방을 추천하러 들어왔다고. 예, 감사합니다. 추천 눌러주시고. 다 같이 이렇게 추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됐어요. 니들 왔는 김에 잠깐 수업 끊고 얘기를 좀 하면, 유튜브에 우리가 찍었던 동영상들을 좀 올렸거든요. 와, 근데 유튜브 동영상 올라가는 게 진짜 졸라 느려요. 진짜 어제 6시인가? 6시인가부터 올리는 데만 그 다음날 새벽 6시, 오늘 새벽 6시까지 올리는데 그만이 걸리더라고. 19개 올리는데 그만이 걸리더라. 와, 그래갖고 어제 쌤 밤새도록 그거 올리고 그래서 지금 다 올려놨거든요. 올려놓고 있었으니까 그거 들어가시면
선생님이 그 올려놨는 거 봐주시면 되고 유튜브에.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 다운받을 수도 있는 거 알죠? 휴대폰에 요새 유튜브 동영상 다운받는 어플 같은 거 많던데 그거 이용해서 좀 다운받아 가지고 봐주시면 생물도 있고요. 물리 화학 지구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이렇게 그 따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재생 목록이라고 돼 있는 거 클릭하면은 이 파트별로 물리, 화학, 생명과학 파트별로 이렇게 쫙 나눠져 가지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그거 살펴보시면 그 앞으로도 쌤 수업 끝나면은 그 방송국에다가 안 올리고 여기 방송국에도 올리니까 화질이 너무 안 좋게 올라가더라고. 안 그래도 지금 이게 좋은 화질이 아닌데 거기 올라가니까 화질도 이상하게 되고 거기 플러스 뭐 이상하게 막 이렇게 소리랑 말 똑같지? 소리하고 이렇게 화면이랑 안 맞고 이런 현상들이 좀 많길래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런 현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봐주시면 되고 그 필요하면 다운받아 가지고 계속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이렇게 니들이 들어와갖고 수업을 한단말은 그 수업을 하면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 수업처럼 수업할 때 모르는 것 막 바로 얘기를 하고 이런 게 뭐 한다고 얘기를 채팅으로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인터넷 수업 특징이 이렇게 인강 특징이 좀 집중이 좀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나 니들이 이제 살펴보다가 뭐 이제 봤는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주말에 선생님 수업하러 갈 때 그때 갖고 와가지고 꼭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고3이고 이제 뭐 나중에 해야지 이런 거 안 통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바로 체크해가지고 내가 아니라면은 뭐 학교에 있는 과학쌤이라도 붙잡고 꼭 물어가지고 꼭 알고 갈 수 있도록 모르는 게 생기면 바로 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공부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자, 그 아까 전에 저 질문을 한 게 있던데 쌤 채팅방을 못 봐가지고 잠시만요. 야, 인제 읽는데 졸라 재밌네. 동아 PC방 갔다고? 거지 같은 고3 새끼가 거짓말이라고? 그래. 그래, 호구 들어왔나? 자, 다시 수업 진행해보자. PC방 갔다고? 진짜 PC방 갔다고? 동아야, 니 고3이 거지 같은 새끼가, 야, 니 주말에 보자. 아, 그 통도조직 물었지. 통도조직은 지금 쌤이 방금 얘기했던 건 뭐 얘기했냐면은 뭐 동물의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동물의 조직 그 기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통도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면 밑에 식물의 그 기관과 그리고 조직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뭐 그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우리 조직까지 봤었죠. 그래서 이 조직은 상피, 이 겉부분 피부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근육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 이렇게 있다. 그래서 상피조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육조직이 무엇인지, 이게 얘네들이 모여갖고 뭐를 만드는지 그런 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책에 있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기관계 보시면 기관계라고 하는 것은 했제 기관계 아까 전에 그 소화기관 예를 들어 줬잖아요. 소화기관들이 모이면 소화기관계가 되는데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 소화라고 하는 이 같은 기능을 담당하면서 뭐 예를 들어 위, 소장, 대장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묶여가지고 이런 기관들을 묶어서 우리가 소화기관계라 불러준다. 그리고 순환기관계 뭐 예를 들어서 혈액, 뭐 혈관, 그 다음에 심장, 우리 몸을 순환시켜 줄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런 애들을 혈액이 순환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애들을 갖다가 순환기관계라 불러주고 그 다음에 저기 그 신경계는 뇌랑척수 중추신경계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들 묶어서 신경계라 불러주고
그렇지. 그렇지. 동물이라면 상피, 결합, 근육 다 갖고 있어야지. 없으면 안 되지. 무조건 다 갖고 있어야지. 뭐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에 기관계 얘기하고 있는데 호흡기관, 호흡기관이라고 하면 기체 교환을 담당하고 있는 건데 폐 안에 있는 폐포들 뭐 이런 애들이 전부 다 호흡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설기관이라고 하면은 배설기관계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노폐물을 배설 담당하는 이 콩팥이라든지 뭐 신동맥, 신정맥, 그 다음에 방광, 요도 이런 것을 합쳐서 배설기관계라 불러줍니다. 자, 질문이 뭐라고? 상피, 결합, 신경, 근육 조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 각 기관마다 필요한 조직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그런 차이는 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보면은 전부 다 거의 모두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관들에 따라서는 뭐 조직을 안 갖는 조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기관이라고 크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예를 들어 혈관만 해도 모세혈관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동맥, 정맥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혈관의 또 종류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조직도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실 이 부분은 크게 뭉뚱그려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여기는 어떤 조직이 모여가지고 어떤 조직이 빠져있고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주로 어떤 조직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근육 세포 같은 것들은 근육 조직이 만드는데 근육 조직 같은 경우에는 내장기관들 주로 만들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돼요. 사실 내장기관이라고 해도 위 같은 경우에 표피도 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 감각기관이 혈액 근육 조직들 감각기관 그렇죠. 감각기관 같은 경우에는 그 혈액 근육 조직들이 없음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틀릴 수 있는 게 혈액 근육 조직 우리 눈에도 피가 흐르거든요. 눈에도 피가 흐르고 혈액은 안 들어갔죠. 혈관이 연결돼 가지고 그렇게 존재하고 근육 조직은 반드시 있어 줘야 되겠죠. 감각기관에도 근육 조직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적게 들어가 있고의 차이지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물론 없는 애들도 있지만 좀 애매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은 아까 전에 그 얘기를 했다시피 크게 뭉뚱거려 가지고 보시면 돼요. 크게 뭉뚱거려 가지고 사실 필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 뒤에 새로 단원을 만들었고 새로 얘기를 해주잖아요. 신경계 단원이 또 따로 있고 배설계 단원이 따로 있고 소화계 단원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히 거기 책에 있는 정도로 내용을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분명히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안구운동, 감각기관이 눈인데 눈 안에 수정체를 이완, 수축 뭐 이런 거 시켜주려면은 분명히 근육조직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 줘야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의 구성 단계는요. 식물은 조직계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고 계시면 됩니다. 표피 조직계, 겉부분이죠. 관다발 조직계, 물관, 체관 이렇게 물질을 운반시켜주는 관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꽃이 한 송이 있으면 송이라고 하지만은 여러 개 있으면 다발이라 그러잖아요. 꽃 다발. 그래서 관이 물관과 체관 같은 거리 여러 개 들어가 있으면 그걸 관다발이라 불러줍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조직계. 기본 조직계라고 하면은 표피 조직계와 그리고 관다발 조직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을 기본 조직계라 뭉뚱그려 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식물의 기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영양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생식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번식을 담당하고 있는 애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즉 씨를 만드는데 종족 보존을 하는데 필요한 애들이다. 그래서 꽃과 열매 같은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 옛날 수업할 때 쌤이 얘기했죠. 사실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생식기인데 이게 좀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보면 좀 야하다고. 남자가 여자한테 꽃을 선물하잖아요.
꽃을 이제 다발로 선물하면은 식물의 생식기를 갖다가 줘가지고 막 여자는 식물의 생식기 냄새를 이래 맡으면서 좋아하고 좀 그런 어찌됐든 그렇고요. 영양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영양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애들 뿌리가 물을 흡수하고 줄기가 운반을 해주고 잎에서 양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양분과 주로 관계 있는 애들을 영양기관이라 불러준다라는 거죠. 자, 되겠습니까? 아까 전에 기욱이가 물어봤던 통도조직. 통도조직은 사실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면은 관다발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관다발 조직. 그렇죠. 수술, 암술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로서 비교를 하자면은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정자를 만드는 암술 같은 경우에는 난자를 만드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은 생식기관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수술은 기관이라고 하면 그냥 꽃이고 수술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을 이루고 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술, 암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요 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물어가지고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만약에 필요하면은 선생님이 주말에 문제풀이 할 때 그때 덧붙여가지고 설명을 더 해드릴게요. 우리가 오늘 볼 게 많아가지고 뒷부분에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볼게요. 쌤도 되게 이게 많이 중요하고 했으면 판서를 막 되게 길게 해가지고 막 자세히 설명을 해줬겠죠. 근데 쌤이 요까지 설명을 했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뭐 책에 있는 정도로 봐주시면 된다 이 말이고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뒤로 넘겨가지고 어디 펴주시냐면은 페이지 52페이지 염색체 펴주시면 됩니다. 자 염색체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염색체죠.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세포라고 하는 놈이 가운데 뭐가 들어있어요? 핵이 들어있죠. 이 핵 안에 뭐 인도 있고 이렇게 인 안에는 또 뭐 단백질이라든지 RNA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핵 안에 실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핵 안에 들어가 있는 실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염색사라 불러줍니다. 염색사. 실사자를 써서 염색사라 불러주는데 이런 염색사들이 이 염색사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이제 DNA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DNA와 그리고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데 이 히스톤 단백질의 역할은 DNA가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이중나선 구조를 풀리지 않게끔 해주는 묶음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 고정되어 이 한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나눠가지고 두 개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게 되잖아요. 세포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분열을 하게 되는데 만약 이렇게 세포 분열이 일어났을 때 이 안에 있는 염색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눠줘야 되겠죠. 반틈씩. 그러면 염색사를 나눠줄 때 네 실 한 개, 내 실 한 개, 네 실 한 개, 내 실 한 개 이딴 식으로 나누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염색사, 즉 실을 갖다가 뭉쳐가지고 실 뭉치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반틈씩 빼가요. 그럼 그 실 뭉치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이렇게 실 뭉치가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실뭉치를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바로 염색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염색체다.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만 만들어지겠죠. 세포 분열이 일어날 때만 염색체를 만들어서 반틈씩 떼간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동그라미 부분이 있는데 이걸 동원체라 불러주고요. 이 떼갈 때 실 같은 방추사라고 하는 실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3이니까 뭐 다 알겠죠. 방추사가 나와가지고 얘한테 달라붙어갖고 떼간데 그 방추사가 달라붙는 부분이 바로 이 동원체입니다. 그리고 이 반틈, 염색체의 반틈을 갖다가 우리가 염색 분체다 이렇게 불러주죠. 염색 분체다 이렇게 불러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염색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염색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것들이 두 개가 묶음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똑같이 생긴 애들이 두 개가 묶음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막바로 사람의 염색체를 얘기를 해볼게요. 사람의 염색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생긴 애들 두 개를 갖다 우리가 묶어서 뭐라 불러주냐면 똑같이 생겼다, 쌍둥이다. 그래서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불러줘요. 상동 염색체다. 상동 염색체다 이렇게 불러주고요. 이 상동 염색체들 중에 이제 쭉 배열되어 있을 건데 남자랑 여자랑 성의 구분 없이 동일하게 갖는 염색체를 갖다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상염색체라 불러줍니다. 상염색체. 상염색체다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암수를 구분할 수 있게끔 남자 여자를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염색체를 성을 구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준다 해서 바로 우리가 성 염색체다 이렇게 불러주죠.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염색체의 개수가 46개입니다. 46개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두 개 묶음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22쌍 플러스 XX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 이거는 여자의 염색체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2쌍 플러스 XY 이래버리면 남자가 되겠죠. 22쌍이라고 하는 게 44개고 거기 XX 다음에 46개잖아요. 그래서 Y 염색체를 가져야 남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기욱이 상염색체 다시 설명해 달라고. 상염색체가 뭐냐면은 남자하고 여자의 구분이 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들을 상염색체라 불러주고 남녀를 구분할 수 있게끔 성을 구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염색체가 바로 성염색체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아유 우리 우성이가 이렇게 또 똑똑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선생님 막 뿌듯하네.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들어가도 되겠죠? 기욱이야 뭐 원래 똑띠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야 하나 기욱아. 자, 이 칭찬에 굶주린 새끼들. 그 상동염색체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상동염색체 부분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예를 들어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상동염색체예요. 똑같이 생겼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려볼까요?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생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상동염색체를 보시면요. 만약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 이건 당연히 알죠?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염색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들어가 있는 유전자가 사람의 코를 결정짓는다. 엄매야.
사람의 코의 모양을 결정짓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코의 높이, 콧대가 높다, 낮다 이렇게 그 모양을 결정짓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사람의 코면은 상동염색체의 똑같은 부분도 역시나 코의 모양을 만드는 이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코는 코 이렇게 들어가 있어 줘야 된다고요. 근데 이게요, 얘는 콧대가 높은 코의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고요. 얘는 콧대가 낮은 코의 유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똑같은 형질을 결정짓는 건 똑같은 부위의 상동염색체지만 그 형질이 무조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유전자 구성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은 틀렸다 이 말이죠. 유전자 구성은 똑같지 않아요. 유전자 구성은 똑같지 않지만 똑같지 않지만 이라고 얘기하면 틀리고,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같은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같은 부분에, 상동염색체의 같은 부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는 사람 1, 모르겠는 사람 2. 시작. 오케이 알겠다 미친듯이 이를 눌러. 알겠다고 사람을 당황하게끔 만들게끔 이를 눌러주네. 자,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에 한 개 더 추가할게요. 이제 그게 이해됐다면, 그러면 염색체가 이렇게 X 모양으로 생겼을 때 이 건너편에 똑같이 생긴 부분 있죠. 이 부분은요, 얘랑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게 높은 코를 결정짓는 유전자가 여기 들어가 있다면 얘도 높은 코를 결정짓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한 염색체 안에서 똑같은 부위에는. 그리고 얘도 봤을 때 얘가 낮은 코라면 이쪽 부분에는 역시나 낮은 코를 결정짓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어줘야 돼요. 한 염색체 안에서 같은 부위에선, 한 염색체 안에 같은 부위에선 무조건 유전자 구성이 똑같아요. 한 염색체 안에선. 근데 상동염색체에서 같은 부위는 같은 형질을 결정짓는 유전자는 들어갈 수 있지만 그 유전자의 구성이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오케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 핵형과 핵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 드릴 건데요. 일단 핵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물의 종에 따라 나타나는 이 체세포 속의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구조 뭐 이런 거 전부 다 묶어가지고 우리가 핵형이라 불러줍니다. 핵형이라 부르면은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특징 이런 걸 다 일컬어서 우리가 핵형이라 불러주는 거예요. 핵형. 그리고 생물은 종마다 다양한 핵형을 가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생물은 종마다 다양한 핵형을 가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우리가 페이크로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한번 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개의 염색체가 78개, 고릴라의 염색체가 48개, 그 다음에 저 새끼 누구 감자의 염색체가 48개예요. 그럼 이제 물어봅시다.
같은 생물체의 종이라면 같은 종이라면 염색체의 개수가 같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같은 고릴라라면 무조건 염색체의 개수는 48개를 가져야 되겠죠. 근데 같은 염색체의 개수를 가지면 같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같은 개수의 염색체를 가지니까 고릴라랑 감자는 같은 종이 돼야 되잖아. 그러면은 감자를 심으면 고릴라가 나와야 되고 고릴라가 아기를 놓으면 감자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학적 표현이 있었는데 쌤 그걸 까먹었다. 그냥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같은 종은 같은 개수의 염색체를 가지나 염색체의 개수가 똑같다고 해서 같은 종은 아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염색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생물체가 우등한 생물체다. 진화가 많이 된 생물체다. 이건 맞는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일까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왜 틀렸냐면 개의 염색체가 78개예요.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개만도 못한 그런 표현이 되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죠? 플러스 염색체의 개수가 많으면 생물체의 크기가 크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그렇게 치면은 개가 고릴라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틀렸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핵상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핵상 여기다가 적을게요. 핵상입니다. 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 수입니다. 염색체의 상대적 수를 우리가 핵상이라고 불러줍니다. 이거 주말에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안에 염색체가 이딴 식으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두 쌍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표현할 때 우리가 염색체는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기억이 잘했지. 2에는 4. 여기에는 종류가 들어가야 돼요. n에는 종류. 몇 종류가 있어? 두 종류가 있잖아. 큰 거, 작은 거. 그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숫자 2는요. 묶음의 개수를 이제 물어주는 거. 몇 개 묶여 있냐?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몇 개? 2개씩 묶여 있잖아요. 그럼 2 적어 주는 거예요. 그죠? 2개씩 묶여 있고 두 종류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는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요. 세모, 동그라미, 네모, 별표 이렇게 있으면 이건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요? 그렇죠. n은 4, 종류가 4개 줘야 되죠. 그리고 똑같이 생긴 것들이 없잖아요. 묶음이 없잖아요. 전부 다 다르게 생겼잖아. 그러면은 뭐 앞에 숫자 붙일 게 없죠. 다 따로 봐줘야 되니까 1이 돼야 되고 1은 안 적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막바로 종류 n은 4, 종류는 4가지. 4 들어가면 4 나오겠죠. 그럼 한 개만 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해줘요? 그렇지. 3n은 6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3개씩의 묶음이 있으니까 3개씩 묶여져 있으니까 앞에 3 적어주고 종류는 2개 있죠. 종류 2개 있죠. 세모랑 동그라미. 그러면은 이 n에다가 2 집어넣어주면 숫자 6 나온다 이 말입니다. 3n이라고 해야 되지. 아니 병신 새끼가 이기욱 3n은 6 이렇게 했죠. 앞에 3 앞에 숫자는 똑같이 생긴 묶음이야. 세모가 이렇게 3개 있잖아요. 그러면 3을 적어줘야 된다고. 오케이?
그 다음에 n은 그 종류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세모랑 동그라미 두 종류 있으니까 2 집어넣으면 6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고요. 오케이? 자, 이번에도 알았으면 1. 오케이, 됐어요. 뒤로 넘기겠습니다. 자, 60페이지 세포 분열 들어가 보겠습니다. 60페이지 세포 분열. 사실 쌤 이거 찍어 놓고 저기 고2랑 같이 쓰려고 최대한 조금 자세히 하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고3이고 해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 걸 안 찍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 최대한 좀 같이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세포 분열 들어갈 건데요. 아니다. 세포 분열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요. 세포 분열은 다음 시간에 들어갈게. 이게 세포 분열 끝까지 다 못할 것 같네. 앞에 간기만 살짝 보고 넘어갈 것 같. 세포 주기만 보고 살짝 넘어갈 것 같아가지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싹 해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고3이라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예, 이기웅님 스티커 한 개 고마워요.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지 같은 새끼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보강이고 하니. 자, 여러분 항상 고3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PC방 가고 싶은 유혹, 롤 하고 싶은 유혹, 휴대폰에 페이스북 들어가갖고 이제 뭐 이상한 동영상 보고 싶은 유혹, 야동 보고 싶은 유혹, 이런 유혹들 전부 다 참으시고 나는 스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원하시는 대학 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씻고 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 아, 그래 얘들아, 저기 그 자러 가기 전에 알제? 저기 페이스북에 페이지 좋아요, 게시물 좋아요 눌러주고 가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